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청을 춘천 캠프 페이지에 새로 짓는다는 결정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6동안 춘천시장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 도청 신축 문제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지방선거 당선 이후 첫 번째 공식 만남에 나선 김진태, 6동안 당선인. 두 당선인의 만남이 주목받는 건 춘천 캠프 페이지에 강원도청사를 신축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선거 기간 김진태 당선인은 도청사 신축 부지를 캠프 페이지로 결정하는 과정에 폭넓은 여론 수렴이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6동안 당선인을 만나서는 도청사 신축은 강원도의 100년 대계라며 당을 떠나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춘천 시민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절차, 투명성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도청사 캠프 페이지 신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제 나름대로 시장으로서 건의도 드리고 좀 상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춘천 캠프 페이지에 강원도청 신축 이전 결정을 뒤바꾸려는 김진태 당선인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은 도청사를 어디에 세울지를 놓고 춘천 시민들이 갈등을 겪을 수 있고 또다시 원점에서 논의하면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노후된 현 청사에서 사고가 날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지 확보 등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 그리고 시설 안전 문제 때문에 신축을 하게 되는데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사 캠프 페이지 신축 고수냐, 춘천 내 새로운 부지 선정이냐는 두 당선인이 취임하는 7월 초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일단락됐었던 도청사 신축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민선 8기 초반 여당 도지사와 야당 춘천시장 간 뜨거운 화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국민의힘이 압승한 이번 6일 지방선거, 강원도 의회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다수당 자리를 다시 차지하면서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현직 의원 중에서는 단 2명만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시작 전 선거를 끝낸 도의원들이 서로 인사를 건넵니다. 3선 임기가 끝나는 최문순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도 의원들에게 마지막 악수를 청합니다. 본회의를 개요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됐지만 자리 곳곳은 비어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12명이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사퇴했기 때문인데 연임에 성공한 의원은 단 2명뿐입니다. 국민의힘 한창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윤미 의원입니다. 4년 전 11석 확보에 그치면서 소수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무려 43석을 차지하면서 다시 다수당의 입지를 회복했습니다. 집권 여당 정부와 여당 강원도지사와 함께 추진력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거수기 논란에 휩싸였던 더불어민주당의 과오를 밟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더 나은 자세로 국민을 잘 모시고 강원도민을 모시는데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다수당 자리를 내준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도 못할 뻔했습니다. 5명 이상이 돼야 원구성을 할 수 있는데 6석을 확보한 겁니다. 야당 역할에 다시 충실히 해서 민심을 얻겠다는 각오지만 의석수가 너무 적어 도정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3선의 어떤 그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새로운 김진태 도정에 대한 견제와 또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여당 내 원구성 협상이 치열해지는가 하면 전반기 의장직을 두고 여당 다선 의원들의 물밑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10대 강원도 의회가 끝나고 다음 달부터는 11대 의회가 시작됩니다. 여야가 완전히 뒤바뀐 강원도 의회가 이번엔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앞으로 4년이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지난 3월 동해안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송이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은 어렵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피해 농가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연환 기자입니다. 동해시 망상동에서 송이를 채취하는 문은기 씨는 지난 3월 산불에 본인 소유의 산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30년 넘게 송이를 채취해왔지만 소나무가 모두 타버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송이는 구경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송이는 전혀 채취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불이 나서 위에는 푸르게 먼 데서 보면 보이지만은 이 산에 와가지고 뒤쪽 보면은 다 타가지고 이렇게 송진이 이렇게 흐르고 앞으로는 전혀 채취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산불로 동해를 비롯해 삼척과 경북 울진의 송이산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1,700여 농가 가운데 송이 채취 농가는 41%에 해당하는 706농가에 달합니다. 송이의 경우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어서 현행법에 보상 규정이 없어 농가들은 애를 태웠습니다. 이 때문에 산림청은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송이 피해 농가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씩의 대체작물 조성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재난 지역의 송이 피해 임업인은 오는 22일까지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내 송이 채취 피해 임업인을 1순위로 해서 접수를 받아서 내용 검토해서 사업 추진은 7월부터 12월 말까지 연내 집행하는 걸로. 그러나 송이는 자연 채취에 거의 의존하고 있어 산불 피해지에서 송이가 다시 나려면 20-30년씩 걸려 이 같은 지원이 농가의 기대엔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다 산림청은 신속 지원을 위해 산불 피해 관련 증명 서류를 간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당수의 송이 채취 농민들은 국유림을 양해받아 송이를 채취하거나 개인 거래로 송이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피해 입증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소들이 대관령의 너른 초원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는 방목이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한우의 품종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량하기 위한 그 현장에 이병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장소를 필두로 언덕을 타고 올라온 소떼가 푸른 초원을 거침없이 내딛습니다. 물기를 머금고 자라나는 풀들을 자유롭게 뜯어먹으며 햇살 아래 여유를 만끽합니다.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에서 기르는 연구용 암소 200마리의 방목이 시작됐습니다. 겨우내 답답한 축사에서 지내다 탁 트인 벌판에서 활보하게 된 겁니다. 방목을 시작한 소들은 오는 10월까지 5개월 동안 260헥타르의 광활한 초지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방목한 소는 하루에 60에서 70kg의 풀을 먹는데 별도의 사료는 필요 없습니다. 또 자연광 아래서 지내게 되면 피부병을 예방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운동을 시킬 수 있어 새끼를 뵐 확률도 올라갑니다. 살이 찌게 되면 수정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적절한 운동을 하게 되면 수태율이 향상되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방목은 초지를 확보해야 해서 소농이 많은 국내 축산 농가가 시도하긴 어렵습니다. 때문에 방목소만큼 건강하게 잘 자라는 소 품종 개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증 시수소를 만드는 데다가 접목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보증 시수소에서 그러한 소로 만들어내서 전국에 퍼지게 될 거죠. 초지 축산을 비롯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는 11월 17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모의평가가 오늘 실시됩니다. 이번 수능 모의평가는 전국적으로 재학생은 15,000명이 줄었지만 졸업생 등은 오히려 9,500명이 늘었습니다. 도내에서는 96개 고등학교와 9개 학원에서 치러집니다.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 확진 수험생과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도 학교 내 별도 시험실 등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올해 사무직 신입사원 23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법 행정 계열의 6명,
경영경제 계열 10명, 사회복지 계열 2명 등 7개 계열에서 모두 23명을 뽑습니다. 지역 인재는 법행정과 경영 계열에서 5명을 채용할 예정이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북한 이탈 주민 등은 우선 선발합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공단 채용 지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민생사법팀은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10일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를 단속한 결과 춘천 11곳과 속초 2곳 등 13곳을 적발했습니다. 숙소 대부분은 영업신고나 사업자 등록 없이 등록이 가능한 예약 사이트를 이용해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오피스텔 5곳, 다가구 주택 4곳, 아파트 2곳 등입니다. 강원도는 춘천에만 40곳의 불법 의심 숙소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오는 22일부터 미신고 숙박 영업의 경우 처벌 규정이 1년 징역이나 1,000만 원 벌금 이하에서 2년 징역이나 2천만 원 벌금 이하로 강화되게 됩니다. 강원도는 축산물 부패 변질 우려가 높은 여름철을 맞아 축산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앞으로 3주 동안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18개 시군 10개 업종 34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강원도와 시군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24개 반 48명을 투입합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온라인 거래, 실온 유통 가능 축산물의 온도 관리 등 보존 유통 기준 준수, 그리고 식육과 부산물의 위생적 취급 관리 여부 등입니다. 제57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성화체화와 제례가 오늘 오전 9시 태백산 천재단에서 열립니다. 성화는 제례와 칠선녀 성무에 이어 태양열을 이용해 점화되며 개최지 고성군에 안치됐다 내일 저녁 8시 고성군 종합운동장에서 제57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의 개막을 밝힙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이번 강원도민체육대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42개 종목에 8,5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역 업체들이 운영에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삼척 지역의 삼표 시멘트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따라 오늘까지 시멘트 출하를 일시 중지했고 동해의 쌍용 CNE는 화물연대 소속 차량들의 출입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릉의 롯데 칠성 주류의 경우 일부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출하를 맡고 있지만 대부분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는 물류에 차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춘천시가 반려견과 반려견 가족들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 놀이터를 운영합니다. 춘천시는 신부급 동물보호센터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지만 지리적인 위치로 시민들이 찾아오기 불편했다며 11일부터는 5차례에 걸쳐 MBC 야외 공연장과 석사천, 청류마당에서 이동 놀이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놀이터에서는 반려견 목줄을 풀고 함께 활동할 수 있고 훈련사에게 반려견 행동 교정과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11일부터 이틀 동안 인제군에서 2022 옥스팜 트레일 워커가 개최됩니다. 옥스팜 트레일 워커는 4명이 한 팀을 이루어 100km를 38시간 내에 완주하는 세계적인 도전형 기부 프로젝트입니다. 1981년부터 12개국에서 진행돼 현재 후원금 2,300억여 원이 모였습니다. 올해 트레일 워커에 참가한 476명은 인제 정중앙 휴게소를 출발해 용립 자연생태학교, 설악 마주복길 등 주요 명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관내 음식점의 외국어 메뉴판 제작을 지원합니다. 강릉시는 외국 관광객 편의와 지역 대표 음식의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음식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된 메뉴판을 제작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외국어 메뉴판 지원 사업은 강릉시 보건소 위생과에서 신청을 받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음식점을 선정합니다. 원주시가 이달부터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에 비례해 버스비의 최대 20%를 마일리지로 지급하고 협업 카드사에서 실적 충족 시 버스비의 10%를 지원합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 알뜰 교통카드 앱에서 출발 버튼을 눌러 이용 등록을 하고 버스를 이용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면 도착 버튼을 눌려 실적을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원주시에 주소를 둔 원주시민만 이용할 수 있으며 알뜰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후 알뜰 교통카드와 앱을 사용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됩니다. 양구군이 오늘 17일까지 행정체험연수생 17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로 휴학생과 대학원생, 방송통신대학교 학생 등 일부 학생들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연수생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양구교육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연수생은 다음 달 4일부터 15일 동안 양구군 관공서 14곳에서 행정 업무와 현장 근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화천군이 간동면 오음리에서 LPG 배관망 설치 사업을 시작합니다. 화천군은 사업비 28억 원을 들여 오음리 214가구에 LPG 배관망을 설치해 이르면 추석 전까지 오음리 주민들에게 LPG 연료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10억 원을 투입해 산해면 일대 1,100여 가구에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평창 백일홍 축제가 재개를 위한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평창 백일홍 축제위원회와 기관, 사회단체 회원,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제 평창강 주변 축제장 만여 제곱미터 일원에 백일홍 꽃묘 6만 주를 식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일홍 꽃은 오는 9월 초에 만개해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평창 백일홍 축제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며 오는 9월 6일부터 일주일 동안 평창읍 종부리 평창강변에서 펼쳐집니다. 영월의 지역화폐 영월 별빛 고운카드의 누적 발행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영월군은 지난 2019년 11월 도내 최초로 카드형 지역화폐를 출시해 2020년 321억 원, 2021년 415억 원을 발행했으며 올해도 6월 현재 285억 원으로 출시 2년 7개월 만에 누적 발행액 1,000억 원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일일 평균 사용액은 1억 7천만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등록한 가맹점 수는 2,076곳에 달합니다. 영월군은 1,000억 원 돌파 기념으로 국민 100명에게 1,000만 원 행복 나눔 이벤트를 개최하며 올해도 국비 지원 등을 통해 10% 할인 혜택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어제부터 공급업자가 대림점과 가맹점주에게 분쟁 조정 신청과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 조치를 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